해수욕장이 올여름에도 야간에 개방됩니다. 야간 개장 기간은 늘고 수영 구간도 확대됐습니다. 삼표시멘트 산재 사망 사고를 지켜본 노동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법이 개정되면서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 연말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강원FC가 내일 강릉에서 울산 현대를 상대로 8년 만에 승리에 도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여름에도 속초해수욕장을 야간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올해도 유일한 야간 개장인데 관련 시설을 늘리는 한편 방역 대책을 준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밤바다를 찾은 인파들이 해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해안 최초로 야간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10,000명의 밤 피서객들이 찾는 등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속초 해수욕장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야간 개장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간 개장 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23일간으로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늘렸습니다. 수영 구간도 확대된 만큼 조명탑도 2개 더 설치했고 안전요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코로나19로 피서객 감소가 예상되지만 야간 개장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 손님이 더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많을지 또 올해는 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속초시는 야간에도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기를 더 설치해서 안전 해수욕장 운영을 계획 중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당초 올해부터 경포해수욕장을 야간 개장하려 했지만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달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 현장을 본 동료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 설비는 재가동되고 목격자들은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심리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2살 노동자가 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삼표시멘트의 노동안전보건부장 김모 씨는 사고 소식을 무전으로 듣고 킬른 6호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벨트에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려는 순간 회사 측은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고 말했다고 사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사고 2시간쯤 지난 상황이었는데 몸에 온기가 없어 이미 사망했다고 판단해 사고 수습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사고 현장을 몇십 분이나 지켜봤던 목격자들은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산재 사망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습니다. 동료를 잃은 충격과 사고의 잔상으로 매일같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 중 한 명의 노동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는 1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망사고 3주 만에 기계 설비를 재가동하기에 앞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부족했습니다. 노동지청은 회사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치유에 관한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지청 자체적으로도 자체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안장애 극복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삼표시멘트 사고는 트라우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 7일 원주에서 이혼한 부부와 아들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인터넷 카페에 수사 내용이 담긴 댓글이 올라와 빠르게 퍼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확인해보니 같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새벽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중학생인 아들이, 아파트 아래 1층 화단에서는 30대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방화와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는 40대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후 한 인터넷 카페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인데로 시작하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숨진 채 발견된 10대 아들의 당시 시신 상태와 40대 아버지가 과거에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 살이를 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경찰이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비하까지 했습니다. 댓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확인 결과 글쓴이는 원주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담당 수사 부서는 아니었는데 동료 경찰과 소방관에게 이야기를 듣고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에 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일반 경찰관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윤리에도 맞지도 않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해 MBC 강원 영동은 한국전쟁 당시 영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숨을 방송에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5월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영동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일명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 과거사법 통과로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다양한 과거사 문제를 국가가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토론 프로그램 뜨거운 감자에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선미 국회의원과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영동 지역 조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연세대학교 한성훈 교수, 강원도 조례를 제정한 정수진 강원도 의원 등이 출연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면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진화위가 꾸려지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관계되신 또 증언을 들으셨던 이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야 또 정부 차원의 조사와 맞물려 강원도와 각 시군들도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 진화위 활동이 시작이 되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강원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유족회를 꼭 반드시 만들어서 당시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을 밝힐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나 아니면 목격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좀 더 많은 참전 군인과 경찰분들께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이번에 진행된 MBC 강원 영동의 TV토론 뜨거운 감자는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도 그리고 전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중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세계 장애인 문화복지진흥회가 오늘 강원도청 기자실을 찾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지만 강원도와 시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대부분이 이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가 장애인이 행복한 강원도 구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우선 구매 비율을 지난 10여 년의 임기 동안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이 2022년까지 정동진항으로 연결됩니다. 강릉시는 오늘 어촌유딜 300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해상 측량과 해안당국길 해양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동 심곡 어촌유딜 300사업은 2022년까지 3년 동안 149억 원을 들여 바다부채길을 500m가량 연장하고 쉼터 전망대와 포토존 설치, 어항시설 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강원FC가 내일 울산현대를 상대로 도전을 이어갑니다. 강원FC는 내일 저녁 7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울산현대를 불러들여 하나원큐 K리그1 7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강원FC는 3승 2무 1패, 승점 11점으로 종합 3위를 달리고 있고 울산현대는 4승 2무, 승점 14점으로 종합 2위입니다. 강원은 울산을 상대로 지난 2012년 5월 26일 2대1로 이긴 게 마지막이어서 8년 만에 울산을 꺾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6월 수능 모의평가에 도내에선 12,428명이 응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3 재학생 12,234명과 검정고시 졸업생 194명 등 전년도보다 1,340명 줄어든 12,428명이 응시합니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23,661명이 응시하며 2학년은 16일에, 1학년은 18일에 나눠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학력평가 성적통지표는 다음 달 6일 개별 통지되며 3학년 모의평가 성적통지표는 9일 배부됩니다. 강릉시가 경포해변 일대에 야간 볼거리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강릉시는 8월 17일까지 모두 1억 7천만 원을 들여 경포해변 진입로에 지주 모양의 미디어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경포의 스토리와 모양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또 9천만 원을 들여 경포해변 중앙광장에 고보 프로젝트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